잘 보낼 수 있도록 했어요. 아유, 이건 5시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못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최순욱 선생님부터. 한국마을지원센터 연합 이사장을 계십니다. 3분 정도 하신다 이렇게 그 느낌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전 차구청장님 순서가 먼저인 줄 알고 넉넉히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예. 여기 토론문 순서가 어떻게 네, 그 토론문 작성은 사실 발제문을 다 받아보고 공부한 다음에 작성한 게 아니라서 일방적으로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지원 기관의 입장에서 무엇이 중심이어야 하는지라고 하는 관점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정책의 전반적인 디테일이 좀 더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개 유형에서 15개 유형, 57개 유형, 아까 이제 변 대표님께서는 200개 정도 유형까지도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어쨌든 좀 더 세심하고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총괄적인 대한민국의 도시, 지역, 지방, 마을들이 더 나은 삼토로 변화할 수 있도록 속도를 늦춰야 되면, 예산을 조정을 해야 되면, 권한을 나눠야 되면 그 과정들을 충분히 밟아도 늦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이 도시재생 정책을 바라보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참았는데 뭐 한 1년, 뭐 한 반년, 1년, 2년 못 참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만들기와 마을 공동체를 가장 기본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발제하신 선생님들도 계속 강조하셨던 게 사람 중심, 주민 중심, 어쨌든 이 도시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고 있는 삼터고 생활 근거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욕구를, 주민들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느냐가 사실 핵심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강조를 하셔서 다시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토론문 143쪽에 보면 기본이 되는 마을을 지원한다, 지역을 지원한다, 생활권을 지원한다, 경제 기반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정책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많았고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할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지난 9월 둘째 주에 지난해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 3일 동안 행사를 치르면서 실제로 농어촌 지역, 그러니까 농업 지역, 어촌 지역의 그 마을을 지원하시는 센터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사실은 준비되지 않는 마을에 준비되거나 필요를 공유하고 방향을 설정하지 않은 지역에 너무 많은 예산이 내려와서 그것이 갖고 있는 피해가 오히려 속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문제점을 지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적인 농촌 지역 활성화 정책은 부재한 것이 현실이라는 어떤 아쉬움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 지원 사업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이 중에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재생 사업도 이전 정부까지 있어 왔고, 이것이 지금 이 모든 지역 지원 사업들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공룡처럼 저희들한테 비춰졌기 때문에 이렇게 자잘자잘하고 나름대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가까이 알아서 지원했을 때 너무 많은 어려움과 너무 많은 문제점과 또는 지원 대비 효과가 너무 떨어져 있는 현재를 얼마만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이 도시재생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가 사실은 저희 민간 쪽에서 또는 중간 지원적 쪽에서 갖고 있는 문제적 시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권상돈 선생님께서 디테일을 살려주시라 믿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도시라고 하는 개념을 더 확장적이고 더 구체하고 더 세분화해야 된다. 도시는 너무 많은 것들이 그냥 그 안에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도시, 어떤 거리 단위뿐이 아니라 도시 지역, 도시 단위, 생활권역, 주거지, 관계 중심의 마을, 골목, 공동주택 단지, 이런 식으로 시민이 그냥 시민이 아니고 국민이 그냥 국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사람, 우리 빌라 사람, 우리 골목 사람,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 우리 구민 또는 어떤 시의 시민 이렇게 사람들은 거주성, 정주성을 기반으로 또는 관계를 기반으로 본인들의 위치성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도시재생 사업의 여러 유형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살려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어떤 유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뭐 경제 유형이 있을 거고 문화 유형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져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도시재생은 뭐 대한민국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 공동체의 생태계를 조성한다. 생태계를 아주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어떤 물리적 재생을 하고 경제적 관계를 집어넣고 문화적인 어떤 인프라와 문화 향유를 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간 사람들은 이전하고 다른 방식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과 함께하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을 보면서 이 재생이라고 하는 이 기회들을 잘 의미 있게 활용할 것인가의 관점으로 지원 제도가 도입되고 설계돼야 된다. 그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140쪽에 다소 좀 도발적으로 문제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협치의 시대다. 예, 정치도 협치를 얘기하시고 특히나 지방 정부로 내려가면 민과 간의 협치로 새로운 다음 단계의 그 자치정부의 어떤 그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게 거의 뭐 서울시를 비롯해서 지방정부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이 도시재생 정책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반드시 이거는 이제 지역으로 내려오고 지역에서는 민과 간이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되는 정책, 제도 또는 사업으로 저희들에게 민간 쪽에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드리거나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 협치의 정신, 협력의 정신은 정부 부처부터 먼저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 142쪽에 제가 중앙부서의 표를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지금 마을 공동체와 마을 만들기 지원의 기초를 설계하고 있는 여러 부처 중에서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가 현재 마을기본법,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이제 국회에 제안을 해서 진선미 위원님이실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토부, 농업관계등 여러 부서, 그 다음에 행자부, 기타 등등 관계부처들이 하고 있는 기초 마을 단위, 주민 중심 단위의 지원 사업들을 너무 기준과 원칙이 각각이 그래서 마을에서 사업을 바라볼 때 A 사업을 받으면 예산을 이만큼만 쓰고 B 사업을 받으면 저렇게 못 쓰고 하는 이 들쭉날쭉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다른 부서의 사업들을 잠식하거나 또는 포괄하거나 또는 위협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끼리 현재 지원 정책 전반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국토부가 이것을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을과 기본과 주거지와 아주 기초적인 단위에서의 주민 중심의 재생 사업들이나 재생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부처 역할 분담 1단계는 행자부가 맡고 2단계는 국토부가 맡고 또는 1단계는 지자체가 맡고 2단계는 중앙부서 어디가 맡고 3단계 좀 총괄적인 물리적 지원들이 필요한 거는 국토부 예산으로 맡고 이런 어떤 협치와 지원 단계별 해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도시도 지역도 마을도 공동체의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잘 안 보시겠지만요. 중앙에서 보시면 사실은 지방에서 지역에서 주민의 활동 정도와 자치와 자립과 자구적 노력의 정도를 보면 사실은 마을도 동네도 다 주민 자치와 주민 자립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성장 단계와 유형들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의 주제가 문화재생과 도시재생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선 대표님께서는 문화를 도구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을 도구와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사실은 정책 지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대기 시간에 이은혜 위원님실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요. 어떤 지역의 어떤 마을 공동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대표님께서 시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국토부 언제까지 마감하는 국토부 그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도시재생 지원 사업에 신청 같이 하시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난데없이 전화를 하셔서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중앙부처에서 몇십억짜리 예산이 지원되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마을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이 중심에 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당신네 마을이 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시와 같이 협력해서 그걸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민들을 정책의 도구로 보는 행정의 시각과 성과와 예산, 아쉬운 예산을 늘 요구하는 지방정부가 공존하는 한 이 정책의 효과성이 저는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우려를 지금 이 했습니다. 시간쯤에서 제가 네. 빨리 끝내라고 예, 말씀드리는 30초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도시재생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한편으로 우려와 걱정, 그 다음에 속도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고 지방정부 협의회, 자치분권 소속 구청장님들 다 가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네, 청장님. 지방정부는 이 도시재생 정책을 맞이하면서 예산에 대한 기대와 도시발전에 대한 기대 외에 스스로 어떤 준비와 어떤 미래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자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4개의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144개 지원 조례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마을 지원 정책을 현실적인 예산 영역으로 만들어서 뭐 중간 지원 조직이나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5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지자체가 예산에 대한 기회와 기대를 가지고 도시재생을 요청하고 따오는 개념으로 했을 때 저는 정책적 효과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날 수 있는가, 주민을 지원하고 주민을 키우고 주민들이 이러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들을 받을 수 있는 지방정부의 사전 준비 작업도 먼저 점검돼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민이 많죠. 이제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황영모 선생님, 권상동 선생님, 하경원 선생님, 고옥성 선생님, 김희탁 선생님 여기까지 얘기를 하시면 이제 차선수 총장님 비서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 발표하신 분들이 여기 사실은 토론분자분들은 이제 또 주제 발표하는 건 아니니까 세 가지 사실은 내가 이런 말을 하려고 했다. 그것을 제목만 쫙 나열하는 식으로 세 가지만 나열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황영무 연구위원. 네, 전북연구원에서 왔습니다. 농촌지역 마을 만들기 하고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시재생, 문화재생에 대한 토론을 하게 돼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요, 서서히 죽어가거나 이미 죽어있는 도시, 그리고 전라북도와 같이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지역,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요. 이 안에서 지역 간 격차, 사회적 배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문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간으로서의 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제 말씀은 그 145쪽의 그림처럼 우리가 전문가 집단이 추상화한 공간을 재현하고자 도시재생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계획가와 개발업자의 입장에서 공간을 재현하고자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관계를 맺는 공간으로서 새로운 실천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재생에 임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재생에 대한 저의 관점입니다. 그 발전 없는 성장이 그리고 한계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주민 간의 사회적 관계는 부차적 영역으로 이미 취급되어져 왔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재생은 사람을 향한 문이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그 역량이 주민 참여라든가 민주주의가 여전히 낯설고 있는 현실에서 사람을 향한 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으로 146쪽입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의 방식에
도시재생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그 자원의 한계가 명확한 지역의 입장에서는 도시재생과 같은 대규모 국가 사업을 지역의 발전 전략으로 삼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애를 쓰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이 가진 한계, 필요가 무엇인지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향한 문으로서의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필요성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눈을 돌려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입니다. 앞서서 통합적 재생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물리적 재생의 핵심은 공간 공급 방식의 고도화이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지와 건물의 공동체적 소유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에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 재생인데요. 경제적 재생은 지역순환 경제가 작동하는 마을 경제 활성화의 고도화에 있다고 보고요. 공동체 사업 조직이 지역순환 경제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재생인데요. 주민 간 관계망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이냐가 핵심이고 사회적 경제 방식의 사회 서비스를 우리가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재생인데요. 커뮤니티 활성화 기법의 고도화가 관건이라고 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다층적 이런 협치 생활운동을 주목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도시재생을 실천을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 것이냐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지역화, 협동화, 자산화의 관점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해 갔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은 준공이 없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물음을 던져가면서 현장의 문제를,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정책 수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변상호동 선생님. 네. 토론문이 긴데요. 다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네트워크를 대표해서 지금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마을만들기 전국 네트워크라고 하는 조직과 최근에 제안하고 있는 한국도시재생 시민네트워크라고 하는 조직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당사자들의 조직입니다. 활동가, 공무원, 연구자, 그다음에 주민 리더들이 함께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도시재생 뉴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의식 부분에서는 7월 17일 날에 토론회를 한 번 했고 어제 토론회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과 자료집이 공개되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전체 부분에서 이야기를 다 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생각, 방향, 그다음에 지역의 상황들, 그다음에 당사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래서 원활한 지원 체계를 어떻게 만들면 좋겠는지, 현장에 지금 현재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략간략하게 제목으로 좀 담았습니다. 돌아다니는 영상에서 대부분 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하는 판단이고요. 다만 국토부에서 이 내용들을 이해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활동가들이나 연구자들이 대단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도시재생 뉴딜의 정책 방향이 문제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계속해서 공개적인 토론들과 공개적인 정보 요청들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잘 안 됩니다, 사실상.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정부보다 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불려오는 얘기는 저희 부처가 그런 소위 말하는 주민들과 만나는 업무에 서툴러서요라고 하는 이야기 하는데요. 그러면 바꾸셔야죠. 바꾸지 않으면 도시재생이 제대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에 주목하고 있는가? 도시재생 정책 어디에서도 사람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읽어내지 못하겠습니다. 공간을 어떻게 지원하겠다, 어떻게 마케팅을 하겠다, 지역을 어떻게 부풀려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내용 부분을 잘 못 읽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시장님이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잘 쓸 수 있는 지역의 내지는 외부의 용역사가 글을 쓰고 사업들에 응모하고 그것이 결정나고 나서 주민들이 그것의 운영을 책임지는 상황. 올 12월 달까지 선정을 만료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데이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의사를 무관하게 뭔가 서류를 내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서류에 응모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할 건가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인 거지요. 물론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올해 그 자금이나 정책의 흐름들 때문에 시기적으로 빨리 서둘러야 되는 것은 이해하는 바이긴 합니다만, 근데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시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단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와 공동체, 사회적 경제의 참여, 문화복지 영역에서의 참여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거나 내지는 이 그룹이 지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주민 참여를, 공동체를 중심에 설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 부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이야기되어야지만 가능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마지막 장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일 마지막 장에 제언이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중심이어야 한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내지는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이 중심이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 그룹들이 울고 웃고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내놓은 의견을 가지고 행정에서 전문가의 의견들을 붙여서 사업을 응모할 때 제대로 된 사업이 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냥 싹 뚝 떨어져 가지고 이것을 기간 내에 2년,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내에 완료하고 그것을 잘 운영해라, 불가능합니다. 이건 이미 20년의 경험들 속에서 확인되어 있는 것이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하고 있죠. 희망지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1, 2억짜리 아주 작은 걸로 해서 지역에서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룹들이 계획을 잡고 논의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반드시 사전에 세팅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국토부의 사업으로 잡힐 수도 있을 거고 내지는 광역에서 사업을 잡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판단인데요. 이게 없으면 공동체들이 중심에 서고 내지는 공동체가 이후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CDC, CRC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연습들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다음에 자치분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0%를 광역시자체에 넘기겠다, 선정 권한을 넘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이드라인 어제 그저께지요.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무엇은 몇 % 이상 쓸 수 없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빼곡하게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10개 올라오는 것 중에서 우리가 1개 선정한다. 이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자치분권입니까? 그냥 역할 떠넘기기인 거죠. 분권은 권한이 넘어가야 합니다. 결정 권한이 넘어가야 되는 거고, 돈을 얼마나 할 건지, 어떤 형태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할 건지에 대한 권한이 넘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자치분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조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화, 복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계속해서 사람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핵심 핫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문화재생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도 역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재생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으로 조직이 어떻게 변화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은 멋지게 잘 만들었습니다. 올바른 방향입니다. 근데 이 정책을 운영하는 조직은 예전의 조직 그대로입니다. 조직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직이 변하지 않으면 이 정책은 가봐야 끝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조직이 변하고 조직의 문화가 변해야지만 제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음을 팍 비우시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비워지네요. 뭐 세 가지만 하라 그러셨는데 전 딱 세 가지만 적었어요. 딱 됐고요. 약간 고민이네요. 이런 거 전달할 때. 지금이 막 고민됩니다. 이런 거 전달하면은 약간 이렇게 스마트하게 이성적으로 조용조용 전달하는 방식이 있고, 약간 무식하게 거칠고 뭐 이렇게 제안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지금 시간상 무식하고 거칠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뭐 딱 세 가지인데요. 좀 도시재생이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 말씀 주신 거고요. 도시재생을 이해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여기 세 가지 정도 키워드로 적어놨거든요. 민관 협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소지역 중심으로
다 영역의 정책을 융합적으로 집행하는 이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자치와 분권을 위해서.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일들은 많은 곳에서 하고 있죠. 예. 교통, 복지, 문화, 주거, 보육, 교육. 사실은 이제 뭐 교육도 학교만을 중심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장이라는 말을 쓰면서 동의라는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까지 만들면서 취약계층을 넘는 삶의 질의 문제로 다 접근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넓게 이런 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도시재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쭉 해오고 있었고 그것을 하기 위한 생태계들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 내에. 없을 수도 있죠. 약할 수도 있고. 그러면 도시재생이 이것을 우리가 다 잘해 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약한 생태계는 같이 강화하고 부족하다면 만들고 강화되어 있는 건 그곳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좀 설계했으면 좋겠다. 각각의 정책에.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이 답이다 라는 것을 예산으로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토론자들이 말씀하신 요지인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적어놔서 진한 글씨로 겸손하자 이렇게 적어놓은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도시재생 얘기하는데 뭐 오늘 제목이 자치와 균형 발전의 해법으로서의 도시재생 문화재생이잖아요. 뭐 그건 뭐 더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와 균형 발전의 핵심은 권한의 이양이죠. 근데 이제 오늘의 얘기도 그렇고 그동안에 나온 것도 보면은 권한 이양하겠다라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냥 자치단체로의 권한을 이양하겠다. 이 정도의 이제 개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좀 과감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말 과감하게 하려면 제발 이유가 100가지겠죠. 못하는 이유는 100가지,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뭐 당연히 있고요. 뭐 법적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실행의 문제도 있을 거고 지역의 역량도 있을 거고 그러나 도시재생이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뭐 기초자치단체까지 보지 말고 더 내려가서 읍면동으로까지도 보고 그리고 민간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민간으로도 어떤 중간지원 조직 이렇게까지 보지 말고 주민으로까지 실제 권한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를 핵심에 둬야 된다. 그렇게 두고 프로세스를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고 설명서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답을 중심으로 내용들이 좀 나와줘야 사람들이 신뢰하고 이것을 바라보지 않을까 싶은 게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구체성에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 문제는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다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도시재생을 직접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제가 그냥 이 글 쓰면서 뽑아만 봐도 20, 30개 문제가 그냥 보여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여러 정책을 할 때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권한을 이양한다는 명분하에 문제까지 이양하는 모양이 되겠다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또 행정은 주민한테 문제를 그냥 이관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험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워낙 잘 알 거예요. 알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만 한 가지씩 얘기하셔도 그 문제는 다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을 실제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지만이라도 좀 정리해 놓고 가자라는 게 이제 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구체적인 거를 오늘 좀 여러 가지 얘기해 보고 싶긴 했는데 이렇게 좀 공감을 하는 이제 이 방향을 잡는 자리니까 이 정도로 일단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진행 방식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까지는 토론자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기보다도 본인의 사상, 철학 이런 걸 말씀하셔서 질문자들의 얘기를 이제 앞으로 말씀하실 분들은 이제 책임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이걸 듣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사람나무에서 질문하신 분인데요. 관에서 사회자님 죄송하지만 저한테도 발언기 한번 주시면요. 일단 제가 이렇게 하고 답변들을 하시면서
먼저 질문들을 쭉 소개를 할 테니까 그걸 듣고요. 관에서 장터를 열면 괜찮고 민간에서 프리마켓을 하면 문제가 된다. 이건 문제가 아니냐. 이걸 시정해달라. 이런 말씀. 혹시 내가 앞으로 답변을 할 때 이걸 얘기하겠다 싶으신 분이 계시면 이걸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김희탁 단장님께 홍석영 의원님께서 제천시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도시재생은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식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돈 있는 부자들만을 위한 방식 지향해달라. 이런 말씀이셨고, 송재호 위원장님께 참여자라고 하신 분이 적으셨는데 이거는 안 계시고 하셔서 개인이 주도하는 그런 뉘앙스를 비추신 그런 기조연설이 좀 마음에 걸린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고 안 계셨어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을 하다 보면 현지의 문화예술인이나 외지의 청년들이 지역을 빼앗아가는 그런 문제점 방지 방안을 말씀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 김희탁 단장님께 질문입니다. 지역 문화, 거버넌스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용 전략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김희탁 단장님께 광주 광산구에서 김광란 의원이 오셨습니다. 제가 사는 김광란 의원이 어디 계세요? 질문만 하고 또 가셔버렸네. 어디 계셔요? 예. 또 송재호 위원장님께 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언급을 하셨는데 도시재생에서 농촌지역은 제외합니까? 이렇게 물으셨고요. 영국 아파트 문제인데 좀 길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8번 임정선 성북 사회적 경제기획팀장, 김희탁 통장님께도 주민주도 사업을 위해서 기초단체 자율적인 권한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차성수 구청장님과 손정면 대표님께 준 건데요. 50조 도시재생을 준비하는 지역의 문화재생 전략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좀 잘 이해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고옥성 정책관님께 도시재생에 적극 참여하는 문체부의 지역문화정책 어떻게 되는지요? 지역문화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문체부 방향은 무엇인지요? 이렇게 물으셨고요. 서호성 서대문구 의원인데요. 도시재생이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건지요? 변창훈 사장님께 여쭤보고요. 특수학교 문제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특수학교 설립에서 문제가 없게 잘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하경환 부단장님께 이재준 교수님하고 두 분께 여쭙는데요. 공공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시민과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주민 조직이 준비가 되어야 할 수 있을 텐데 기존 마을 만들기 주체로 대표되는 조직은 전체로 보면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릇의 크기와 깊이를 늘려야 할 텐데 지역 전체의 민간 리더 그룹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주세요. 고국정 정책관님께 또 질문입니다.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 영상 미디어 센터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요? 이렇게 물으셨고, 변창흠 사장님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행정적 중간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